회성항에 이 부두에서 제작되었더군요. 생산 라인의 계획에 또 문제가 생긴 걸까요? 이상하다. 연무의식 이전에 생산된 별뗏목은 전부 계획이 되었을 텐데. 죄송하지만 우선 작업에 집중해야 할 것 같군요. 하실 말씀이 있다면 나중에 다시 하시죠. 좋아, 네가 범인이구나. 아, 영경효위. 뭐지? 게다가 비소장군까지? 거기 웅기군, 보리인이 탈옥한 사실을 알고 있나? 네, 들었습니다. 한시라도 경계를 늦추지 않겠습니다. 보아하니 계속 경기함선 쪽을 바라보고 있던데 무슨 특이 사항이라도 있나? 경계함선에 별다른 특이사항은 없습니다. 모든 게 정상입니다. 근무 장소를 지적한다. 여긴 운기군의 근무 장소가 아니지 않나요? 아, 여긴 시야가 좋네. 경기함선을 구경하러 온 거지? 네, 경기함선 상황을 묻는다. 경기 함선을 한참 바라보던데 뭔가 알아낸 게 있나요? 사실 여기서 함선의 비행 궤적을 쳐다보기만 하는 건 정말 지루한 일입니다. 배에 오른다면 영경님의 방어전만큼은 꼭 보고 싶었는데. 그나저나 영경님, 지금 경기함선에 계셔야 하는 것 아닌지요? 돌아가지 않으셔도 괜찮습니까? 생각해줘서 고맙긴 한데 더 중요한 일이 있어서 말이야. 아, 질문을 마친다. 신분을 위장한 채 회성항으로 돌아온 보리인은 누가 봐도 수상한 웅기군 병사죠. 그 병사는 그저 단순히 다른 곳에 정신이 팔린 것 같았어요. 제가 보기에 가장 수상한 쪽은 천박사 직원이에요. 아까 내가 웅기군의 소식을 차단하고 최대한 모든 걸 원상태로 보존하라고 했던 거 기억해? 다시 말해 그들은 회성항을 봉쇄하지 않았어야 해. 하지만 두 직원은 회성항 봉쇄를 들먹이며 저희더러 떠나라고 했어요. 그건 웅기군의 기존 계획에 모순되는 행동이죠. 놈들의 허술한 위장은 여기서 끝이야. 숨기려 해도 절대 도망칠 수 없지. 좋아. 배틀이다. 또 여기 계신 거죠? 방금 회성왕은 이미 봉쇄됐다고 얘기했잖아요. 그런 명령은 내린 적이 없는데. 누구냐? 전장에서 날 본 적은 없겠지만 분명 내 이름은 들어봤겠지. 그나저나 누가 질문으로 대답하라고 했지? 말해. 너희 동료는 몇 놈이나 되지? 어디서 호래를 태우기로 계획했어? 저 여자는 요청 장군이다. 뭘 꾸물거리고 있어? 해치워 버리자고. 어이가 없구만. 인간의 아우 겁나 아프네. 합동 공연 시작. 헉. 어려움 없도다. 웃어라. 장룡의 정화. 어서 도망쳐. 가서 말도님께 이 소식을 알리라고. 헐. 왜 내 숨통을 끊지 않는 거냐? 아직 궁금한 게 남아있어서 말이야. 넌 한때 전쟁 노예였으니 우리 도라미 후손에 대해 잘 알고 있겠지. 마음껏 물어봐. 네가 알고 있는 온갖 수법을 동원해 억지로 입을 열려고 해봤자 내가 해줄 수 있는 답은 언제나 피, 이빨, 그리고 발톱뿐이니까. 그렇게 한다면 나도 너희와 다를 게 없겠지. 난 늑대의 심장을 꿰뚫는 칼끝이니
너에게 빠른 죽음을 선사해주마. 헉. 바라던 바다. 무리에서 벗어난 늑대는 이미 고향으로 돌아가지 못할 각오가 되어 있는 법이지. 내 동료를 잡지 못했다니 정말 안타깝군. 그 녀석이 다른 동료들에게 경고할 거다. 눈을 감기 전에 한 가지 알려주자면 너도 알다시피 그 녀석은 내가 일부러 살려둔 거야. 네 동료는 웅기군을 도와 호레의 행방을 찾아줄 테니까. 이게 바로 활로를 하나 남겨두는 것인가요? 보리인이 도망가게 내버려둔 후 그 뒤를 추적하는 게요? 보리인이 가장 자주 응? 쓰는 소리가 생존 작게 술이야. 들려요? 난 그 흉물들의 수법을 낱낱이 알고 있어. 그들은 늘 활로를 남겨둔 채 사냥감이 도망치게 내버려둬. 그러고는 사냥감을 가지고 놀듯 사냥을 시작하지. 조금 보리인들은 키워놨습니다. 희생자들의 이 정도면 참상을 보며 될까요? 깊은 만족감을 얻곤 해. 전부 직접 보신 건가요? 조금 전 그 녀석이 장군님을 게임 소리. 전쟁노예라고 부르던데 대체 무슨 근데 일을 지금 겪으신 살짝 거예요? 키워놓긴 했는데 이미 흐릿하지. 오케이 굿. 거의 기억조차 나지 않는 과거일 뿐이야. 먼 옛날에 난 그들과 함께 다니던 일원이었지. 보린이었어요? 보리인은 늑대머리 주인에게만 쓸 수 있는 호칭이야. 난 함락지에서 태어난 여우족이고 늑대무리에게 우리는 여우의 피가 흐르는 소모품이자 전장에서 돌격할 때 선주의 공격을 지연하기 위한 총알바지일 뿐이지. 하지만 장군님은 살아남았을 뿐만 아니라 요청 장군이 되셨잖아요. 장군님의 저수인 과거 이야기 듣고 웹툰 싶어요. 광고에서 봄. 오호. 말이 나왔으니 네 덕분에 과거를 털어놓을 때가 아니란 걸 깨달았어. 맥택, 혜성왕은 이미 경고를 보냈어. 그쪽 상황은 어때? 그들의 위치를 파악했습니다. 초구는 현재 호레와 함께 있는 것으로 확인되는데 저더러 나서지 말라고 눈치를 주더군요. 초구의 판단을 믿고 계속 주시하도록 해. 우리도 바로 갈 테니까. 미끼를 풀어주고 이 혜성왕의 경고를 수인 보냈으니 친구가 이제 호레는 여기로 오지 않을 거예요. 장군이에요. 호레는 어떤 엄청 식으로 대응할까요? 강력한. 사냥은 아직 끝나지 않았어. 초구, 부디 무사야 해. 이제 지금 나부라는 어이구야. 살려주세요. 전 아직 죽고 싶지 않아요, 선생님. 초구, 의료기기를 가져와서 저 꼬마에게 침을 놓아줘. 어서! 신 느낌이에요? 라고 하면은 신 느낌인 해야 되나? 신 느낌은 안. 아 이걸 뭐라 해야 되지? 약간 신 비슷하면서 신보다는 약간 낮은 느낌이긴 한데 그래도 어느 정도 이제 권력도 있고 부와 명예, 권력과 이제 힘을 갖고 있는 그런 녀석이긴 하죠. 약간 뭐라 해야 되지? 원신으로 따지면 약간 이제 뭐라 하기가 애매한데? 진단장이 이제 약간 진단장이 이제 단장 대행이잖아요. 약간 얘로 따지면은 이제 진단장 부모님인 이제 진짜 페보니오스 단장님? 약간 그런 느낌이라고 봐야 되려나? 알겠습니다. 전선 상황은 어떤가요? 보리인의 수함이 방어에 착륙했으니 머지않아 이것도 함락될 겁니다. 월하 장군으로부터 소식이 없었나요? 전 그분의 의사이니 이런 때일수록 그분 곁에 있어야 해요. 장군께선 가문경을 지켜야 하니 돌아오지 않겠다고 전하라 하셨습니다. 헉. 그리고
저 아이를 구하라고 덧붙이셨죠. 저 소녀는 저희 모두를 이곳으로 데려오기 위해 미친 듯이 싸웠습니다. 저 소녀? 이런 끔찍한 전투 방식은 난생 처음 봐요. 소녀의 몸이 완전히 벌어진 것 같습니다. 저 모습은 마치 부상자의 혈압이 계속 떨어지고 있어. 추구, 내 말 듣고 있어? 네, 듣고 있어요. 전간산을 준비하세요. 당장 수술을 시작해야 해요. 꼭 저 아이를 데려오겠어. 그게 내 몸의 비밀을 파헤치려 했던 이유인가? 내 말을 듣고 있는 거냐, 초구? 네, 듣고 있습니다. 아주 잘 들린다고요. 30년 전 그 여자는 방호 선주에서 일어났던 대규모 전쟁에서 너희 모두를 구했다. 하지만 쓰러지기 직전에 뜻밖에도 그 몸속에 보리인의 피가 흐른다는 걸 깨달았지. 보리인의 피? 말도가 그러길. 그 여자는 시골 사냥단에서 도망친 전쟁 노예라 하더군. 이 얼마나 기묘한 인과인가. 나와 같은 부족 출신이라니. 그랬었군. 어쩐지 그 여우족이 싸울 때 어마어마한 힘과 결단력, 잔인함을 뿜어내더라니. 그 모든 게 보리인 혈통 덕분이었군요. 잡종, 그야말로 가증스러운 잡종 장군입니다. 그리고 그 여자는 자신의 피에 담긴 선물로 보리인을 짓밟았지. 달의 광기는 늑대의 축복이자 여우의 저주다. 전투 중 달의 광기에 의해 몸이 찢겨 짐승의 모습으로 변하는 건 보리인에게 더없이 기쁜 일이지만 자가 지휘력이 부족한 여우족에게는 죽음으로 향하는 길이나 마찬가지지. 그 여우족 장군은 내면에서 솟구치는 분노와 함께 아군과 적을 가리지 않고 계속 싸우고, 몸에서 터진 상처는 적의 무기 때문이 아니라 거대한 힘을 견디지 못해 생겨날 것이다. 언젠간 그 여자는 괴물이 되어 온몸이 찢겨 죽게 될 테지. 그리고 난 생명의 은인인 그 여자에게 보답하기 위해 최선을 다해 풀리지 않는 난제를 해결하려는 거겠지. 호레님, 의사로서 가장 슬픈 일이 뭔지 아시나요? 전 평생 당신 같은 괴물의 수중에서 사지로 내몰린 생명을 되찾기 위해 공부했어요. 저거 되게 착한 애구나. 주저앉을 때면 제가 한 왜 모든 되게 일이 유의미하다고 생각했죠. 나쁜 녀석 아니야 싶었는데. 하지만 그들은 또다시 전장으로 달려나갔고, 그 후 들려온 건 그들의 부고였죠. 그들은 당신들의 이빨과 발톱 아래에서 부서진 별댄목의 불길 속에서 천궁의 빛의 화살 속에서 죽어갔죠. 전 헛짓거리하는 바보 같았어요. 죽음이라는 솥에서 생명이라는 이름의 물고기를 건져 올렸지만 결국 몸부림치다 다시 펄펄 끓는 냄비 속으로 뛰어드는 걸 지켜보고만 있었죠. 그래서 스스로에게 물었어요. 저들은 무엇 때문에 상처가 나은 후에도 또 인정사정 없이 사지로 뛰어드는 걸까? 왜 어렵게 얻은 생명을 아끼지 않은 걸까? 그런 고민을 하자 막막함과 공허함이 느껴졌죠. 네 골수 깊이 스며든 절망의 냄새가 느껴지는군. 결국 전 죽음에도 가치가 있다는 걸 깨달았어요. 죽음에도 가치가 죽음의 있다? 무게를 우리처럼 살아남은 자들의 마음에 올려 더 많은 힘을 실어준 거예요. 그들은 죽음이라는 동전을 더 많은 것과 맞바꿨죠. 지금 제가 하는 모든 것이 당신의 곁을 계속 따라다니는 것이 제 두 눈으로 한 가지 결과를 목격하기 위해서입니다. 바로 당신의 죽음이죠. 당신의 죽음에도 가치가 있습니다. 그 죽음으로 연무의식은 평화를 되찾을 거고 비소님은 제게 치료받으실 거예요.
네 가련한 머릿속에 담겨있는 생각은 정말 한치의 예상도 벗어나지 않는군. 이미 알고 있던 건가요? 그래, 보리인보다 죽음이 가져다주는 가치를 잘 아는 사람은 없으니까. 게다가 죽음이 죽음을 가져다주는 봐온 가치? 의사인 내게 단순한 공포는 통하지 않을 테지. 정말 안타깝군. 이야기를 듣고 난 순간 마음속에서 널 향한 존경심이 생겼다. 독의 피가 흐르는 그 심장에도 존중이란 감정이 생기나요? 물론이지. 어렴풋이나마 동종의 냄새를 맡았으니까. 애석하게도 넌 연약하고 무력한 여우일 뿐이지만 말이야. 동종의 냄새? 늑대의 옛 교훈에는 이런 말이 있다. 늑대를 궁지에 빠뜨려 활로를 찾게 하라. 늑대에게 죽음을 먹여 배를 채우게 하라. 아니란만 탐하면 살 수 없을 것이고 목숨을 걸고 싸워야만 오래 살아남을 수 있을 것이다. 이게 바로 잠시나마 널 살려둔 이유다. 보리인이 숙적에게 표할 수 있는 최대한의 경의를 내게 보여주지. 너희의 피와 살을 삼킴으로써 우리의 뼈와 근육은 더욱 강인해질 것이며 너희의 미래를 산산조각 내므로써 우리의 수렵의 길을 개척할 것이다. 너희의 죽은 혼령에게 미래는 나의 몫이라는 걸 똑똑히 보여주매. 호래님을 모시러 오기로 했던 동료에게 회상한 계획을 들켰다는 소식을 전달받았습니다. 지금 바로 떠나쳐야 합니다. 모든 게 내 예상대로군. 말도 이게 무슨 소리지? 뭐야? 경기 함선 소리입니다. 연물식이 개최되는 함선이 곧 출항하려는 것 같습니다. 진작 곧 있으면 천박사가 항로를 비울 텐데 그런 상황에서 별대목을 타고 달아나면 곧바로 들킬 겁니다. 진정해란 말도. 이리저리 숨어다니고 안절부절 못하는 지금 네 꼴을 봐라. 보리인의 존엄이 조금 더 느껴지지 않는구나. 전에 말씀드렸듯 호래님만 무사히 모시고 돌아갈 수만 있다면 존엄 따윈 필요 없습니다. 호래님께서 보리인 사냥단에 돌아가시기만 하면 아직 희망이 있을 테니까요. 희망? 보리인은 늑대의 옛 교훈을 진작에 잊은 모양이구나. 나약한 짐승은 늑대의 강자의 교훈? 비호에 희망을 거는 반면 강한 짐승은 직접 혈로를 개척해 나가는 법. 지금 너희가 새로운 주인을 결정짓는 게 아니라 호래를 다시 데려가라는 것이 이미 종족 전체가 몰락했다는 증거이며 너희더러 날 구하라고 조종한 선지자는 도람의 후손을 이용하려는 사기꾼일 뿐이다. 말도 보리인이 제기할 방법을 알려주마. 우린 절대로 쥐새끼처럼 선주의 골목에 숨지 않을 것이며 넌 날카로운 이빨을 드러낸 채 수많은 새끼 양떼 사이를 걷는 굶주린 늑대여야 한다. 소장님, 저희의 늑대 무리는 여기 없습니다. 함부로 싸워서는 안 된다고요. 늑대 무리가 여기 없다고? 아니, 내가 걷는 곳이 바로 늑대 무리다. 와우. 쉽지 않은 걸? 뭐야? 오지 말라고! 설마? 뭐야? 우와. 말도 우리는 먹이사슬의 정점에 서 있는 강자다. 늑대로서 우리는 공포의 노예가 아닌 공포를 만드는 자이다. 길이 보이지 않는다면 내가 높이 걸린 붉은 달이 되어 너희의 길을 비춰줄 테니 모든 형제와 내 붉은 피를 나눠라. 그 피로 여우족을 감염시키고 공포를 만들어라. 어디까지가 원숭이 초보의 녀석, 연기인 걸까? 숨어있지 말고 당장 나와라. 맥텍. 죽어. 맥텍, 어서 가.
저 녀석도 너도 도망칠 수 없대. 요청의 원숭이 녀석, 마침 잘 왔군. 너희의 장군에게 전해라. 난 여기서부터 나부 선주를 몰살할 것이다. 지금부터 내 늑대 피를 나눠받은 자손들이 번화가 곳곳에서 요궁의 신도를 먹어치우기 위한 사냥을 시작할 테지. 요궁의 신도? 늑대들이 나를 따라 사냥감 사이를 활보하라. 늑대를 궁지에 빠뜨려 활로를 찾게 하라. 늑대에게 죽음을 먹여 배를 채우게 하라. 바늘함만 탐하면 살 수 없을 것이고 목숨을 걸고 싸워야만 오래 살아남을 수 있을 것이다. 들리네? 이 포성이 마음속 깊이 묻혀있던 전쟁에 관한 모든 기억이 떠오르는군. 나의 귀환이 곧 늑대의 옛 교훈을 다시 가져다 오리라. 난 나만의 방식으로 죄락한 종족을 구하고 과거의 영광을 되찾겠다. 오. 372 10점. 경계 함선에서 울려 퍼지는 축포 소리가 엄청나. 이게 바로 연무 의식의 스케일인가? 귀가 먹먹할 정도야. 그래야 관객들의 시선을 사로잡을 수 있으니까. 그나저나 마치 세븐스, 여기 왜 왔는지 그새 잊은 건 아니지? 내가 뭐 하러 왔더라? 나는 누구고 여긴 어디지? 내가 여길 뭐 하러 왔더라? 주변을 둘러봐. 뭐 떠오르는 거 없어? 아! 갑자기 하늘에서 타이키안 경기장으로 떨어진 기억이 떠올랐어. 우린 경기에 참가하러 온 거지? 다행이야. 드디어 기억을 회복했구나. 그럼 나도 철군을 휘두를 필요 없겠어. 무슨 일이 생기면 제자가 그 수고로움을 대신해야 한다는 말이 있잖아? 넌 나부검객의 신분으로 너의 그 못난 연경사부 대신 방어전을 치르러 왔다는 걸 명심해. 그런데 말이야, 이번에 막강한 상대가 나타나서 순식간에 날 때려 눕혀버리면 어떡해? 난 검술 조심자잖아. 대체 무슨 자신감으로 회엄 장군님의 제안을 받아들였나 몰라. 에이, 걱정 마. 네가 지면 사부인 내가 본때를 보여줄 테니까. 다만 그렇게 되면 나부 선주의 영광은 전부 주명의 몫이 되겠지. 언니 사부, 나 곧 출전해야 하는데 자신감 좀 갖게 해달라고. 마치 세븐스, 열차의 무명객이 지금껏 얼마나 많은 풍파를 헤쳐왔는지 떠올려봐. 비모 상대보다 훨씬 무시무시한 적도 많이 만나봤잖아. 이렇게 생각하면 덜 긴장되지? 운리사부. 아무래도 기권해야겠어요. 너무 긴장해서 배까지 아픈 것 같아. 그냥 기권할까? 할아버지랑 약속해놓고 이제 와서 모르겠다고? 잔말 말고 가! 와우. 운리사부, 나 아직 준비가 덜 된 것 같은데. 아니야, 삼치라도 할 수 있어. 완벽한 준비란 없어, 마치 세븐스. 운유 아가씨, 마치 세븐스 씨, 여기에요. 어금님의 연락을 받고 두 사람을 맞이하러 왔습니다. 그나저나 마치 세븐스 씨가 영경효의 대신 방어전에 출전한다는 소식이 이미 공개된 모양이에요. 좀 전에 대기실을 지나면서 선수들이 하는 얘기를 들었는데 마치 세븐스가 누군데? 라는 질문이 제일 많았어요. 누가 그런 질문을 하면 어떻게 소개할 건가요? 준비해둔 멘트는 있으신가요?
패자는 제 이름을 물어볼 자격이 없어요. 패자는 제 이름을 알 자격이 없어요. 악당이 등장할 때나 할 법한 그 대사는 뭐야? 두 분 다 마음이 편해 보이네요. 위급한 상황에서 그런 마음가짐 갖기 쉽지 않은데 말이죠. 운니 아가씨의 선수 정보는 이미 연무의식 측에 등록됐습니다. 이번 경기에 임시로 참가하게 된 마치 세븐스 씨를 위한 준비도 천박사에서 끝내뒀고요. 오. 이 길로 쭉 가보세요. 그럼 선수 대기실이 나올 겁니다. 고마워요, 서유 언니. 가서 선수 대기실을 둘러보자. 여기가 선수 대기실인 것 같네. 사람이 엄청 많아. 마치 세븐스, 연무의식이 시작되기 전에 사부로서 한 가지 더 가르쳐줄게. 할아버지는 늘 그러셨어. 물건은 주인을 닮는다고. 무기 역시 주인의 습관과 성격을 반영해. 내가 철군을 휘두르는 모습 본 적 있지? 그때 뭘 느꼈는지 말해봐. 운리사부가 힘이 엄청 세다는 걸 느꼈어. 운리사부의 철군은 사람보다도 크잖아. 그런 무기를 휘두른다는 건 괴력이 넘친다는 거 아닐까? 상대가 사용하는 무기를 관찰하고 그들이 어떤 전술에 능한지 또 어떤 약점이 있는지 파악하는 게 바로 승리로 향하는 지름길이야. 예를 들어 무거운 검은 장기전에 불리하니 시간 끌기 전술을 펼쳐야 하는 거지. 본인의 약점을 알려주면 어떡해? 그래야 그나마 공평한 경기가 될 테니까. 사부로서 네가 다른 사람에게 지는 모습은 보고 싶지 않다고. 지금이 상대를 평가하는 법을 익힐 절호의 기회야. 이 대기실에 있는 사람들을 상대로 연습해보자. 지피지기면 백전불태인 법이니까. 지피지기라. 어디 보자. 누구한테 물어보지? 안녕하세요. 오늘 이 옷차림은 왠지 좀 어색한데. 아, 혹시 영경 효의 대신 출전한 마치 세븐스 선수 아니신가요? 맞아요. 누구세요? 보시다시피 전 경기 현장을 인터뷰하는 기자랍니다. 천박사가 주최 측으로서 제대로 준비한 모양이야. 재밌네. 그럼요. 이런 대대적인 행사에 저희 같은 기자들이 빠질 수 없죠. 아, 참, 경기가 시작되기 전에 개인적으로 궁금한 몇 가지를 질문해도 될까요? 사실 전 지피지기를 하고 있는데 지피지기라면 자기 자신도 파악해야 하죠. 인터뷰를 하다 보면 스스로를 더 잘 알게 될 거예요. 먼저 모두가 궁금해하는 질문. 영경 효의가 오늘 연무의식의 모습을 드러내지 않으셨는데 한간의 소문에 의하면 영경 효의가 중상을 입은 상태라고 해요. 그게 사실인가요? 헉. 사실이에요. 사실이었군요. 중상을 입게 된 이유는 뭔가요? 제자의 명성을 위해서요. 네? 제자의 명성을 위해 사부가 중상을 입고 기권했다고요? 이 정도로 제자를 아끼는 사부는 정말 드문데 말이죠. 연무의식이 시작되면 여러 세계에서 온 검술 고수들과 맞붙게 되실 텐데 특별히 기대되는 상대가 있나요? 있어요. 어떤 선수인가요? 연경사부요. 오, 역시 모두에게 주목받는 영경효이군요. 인터뷰에 응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뭔가 이상하지 않나? 연경 다쳐서 빠졌다고 했는데 뭔가 좀 이상하고 내가 대답한 거지만. 젠장, 연경 효의의 명성을 듣고 한번 겨뤄보려고 여기까지 왔건만 갑자기 제자가 생긴 걸로도 모자라 그 제자들어 대신 출전하라고 하다니
우리 요청에서 이건 싸우기도 전에 꽁무니를 빼는 수치스러운 일이라고. 대타인 마치 세븐스란 작전은 대체 정체가 뭐야? 상대의 무기를 자세히 살핀다. 전자기석공을 들고 여러 나왔다. 무기를 쓸 수 있다는 걸 알았으면 내 활을 챙겼을 텐데. 아니야, 너도 방어전에 참가하러 왔어? 네, 제가 바로 그 마치 세븐스예요. 뭐? 네가 마치 세븐스라고? 걱정 마세요. 전 검수를 연마한 지 보름밖에 안 된 검객일 뿐이거든요. 마치 세븐스, 네 앞에 서 있는 이 몸은 200년 넘게 검수를 연마한 베테랑 운기군 전사다. 실력을 감추고 상대를 방심하게 만드는 것도 전술이라고 할 수 있겠지? 당직 병사. 무슨 일이십니까? 궁금한 게 있으신가요? 혹시 약점이 있으세요? 굳이 꼽자면 입만 열면 분위기가 썰렁해진다는 겁니다. 이것도 약점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마치 세븐스 씨, 운리 씨, 전 참가 선수가 아니라 경기의 안전을 지키는 경비병입니다. 특이사항이 있나요? 별다른 특이사항은 없습니다. 잠들 것처럼 잠잠하다고 할 수 있죠. 헐. 또 썰렁해졌군요. 웃음 포인트가 뭔지 이해하셨습니까? 잠이라는 단어를 이용한 말장난이죠. 아, 재밌어라. 개그를 설명했어. 역시 입만 열면 분위기가 싸해지는 게 제 약점이군요. 관객이 점점 많아질 테니 조심해 주세요. 알겠습니다. 곧 연못식의 첫 쉽지 번째 않은데? 경기가 시작될 거야. 상태는 좀 어때? 나? 괜찮아. 사람이 많이 모여 있는 걸 보니 왠지 모르게 마음이 편해지네. 연무장에 올라 싸울 때도 그런 평정심을 유지하면 돼. 운리사부가 지피지기를 강조한 의도를 알겠어. 그 점만큼 긴장되지 않는걸? 그럼 이제 연무장을 보러 갈까? 연무장이 어떻게 생겼는지 보러 갈래. 그럴 줄 알았어. 가자. 오, 과연? 누구? 이건 좀 많이 기대된다. 지피지기는 이제 그만하고 연무장을 둘러. 냉, 언니 사부. 오, 과연? 오. 이쪽으로 가면 연무의식의 정식 연무장을 볼 수 있어. 와우. 관객석에서 보면 이런 느낌이구나. 봐, 저기가 바로 우리가 서게 될 연무장이야. 운리사부, 나 갑자기 또 긴장되기 시작했어. 내가 정말 해낼 수 있을까? 이제 긴장해봤자 늦었어. 시간이 다 됐다고. 무슨 시간? 회원 장군님이 맡기신 사명을 떠올릴 때마다 심장이 쿵쾅거려. 운리사부, 나 어떡해? 심장이 안 뛰는 게 더 문제거든. 현장 분위기를 온몸으로 느낀 다음 만반의 준비를 해둬. 난 함선 구석구석을 살펴보러 잠깐 다녀올게. 이것도 할아버지가 맡기신 사명이니까.
에휴, 연경사부 쪽은 어떻게 됐나 모르겠네. 지금은 다른 생각할 때가 아니라고. 보고드립니다. 각 부대가 제 위치에서 대기 중이며 천박사도 별대목 항로 통제를 마친 상태입니다. 기계세를 동원해 항구로 오가는 모든 이들을 스캔하라고 해. 사방을 경계하고 수상한 움직임이 포착되는 즉시 문제가 확산되지 않도록 상황을 통제하도록. 예. 너희들 날 따라와. 조금 전까지 이 근처에서 맥태기 신호가 잡혔는데 갑자기 연락이 끊겼어. 설마 별일 없을 거야. 운기군 병사들은 목표를 수색하라. 헉. 개척자 레코드. 맥텍? 비켜. 맥텍시예요. 잠깐, 가까이 가지 마. 장군, 제 실책입니다. 그 미친 개가 절 여기 남겨둔 건 장군께. 선전 포고한 거겠지. 그래, 저 녀석의 목구멍을 찢어봐 이기고 싶은 충동을 간신히 참았다고. 그야 호렌님께서 우릴 이곳에 남겨두신 건 단지 명성이 자자한 천격 장군이자 보리인의 숙적인 네가 그분과 함께 사냥 게임을 즐길 배짱이 되는지 확인하기 위해서거든. 사냥은 게임이 아니라 한쪽이 죽어야 끝나는 전쟁이야. 죽을 각오는 됐겠지? 흉물! 이 더러운 짐승! 죽어! 괜히 힘 빼지 말고 조용히 하는 게 좋을 거다. 오. 전부 죽여버려. 내가 드리라. 인간의 몫이다. 합동 공연 시작! 아직 기뻐하긴 일러. 수장께서 너희를 위해 멸망의 길을 준비하셨으니 이봐 맥태, 괜찮아? 초구를 구하지 못했습니다. 호르는 생각보다 훨씬 교활하고 까다로운 상대더군요. 그래서 놈은 어떤 방식으로 내게 선전 포고할 생각이지? 1대1 결투? 아니면 인질 교환? 호르의 계획은 나부 선주의 번화가를 습격하는 겁니다. 뭐라고? 말도 안 돼요. 잠복 중인 위장한 보리인이 남아있다 해도 호레의 무리는 기껏해야 수십 명인데 나부 선주의 번화가를 동시다발적으로 습격한다고요? 그게 놈의 비장의 카드야. 호르의 몸에는 보리인 대대로 전해져 내려오는 역병의 흔적이 잠복 중이지. 난 놈이 여우족을 보리인 늑대병사로 만드는 걸 두 눈으로 똑똑히 봤어. 그게 바로 호르의 선전포고입니다. 그의 피는 순식간에 여우족의 모습을 일그러뜨려 광기에 빠뜨릴 수 있어요. 부하들에게 자신의 피를 주고 나부 전체에 퍼뜨려서 패닉을 일으킬 생각입니다.
어디지? 농샘 영식을 갖고 배토를 통할 수 있는 곳인가요? 과연? 홀로 우리를 포위하려 하다니 생각보다 무시무시한 괴물이네. 지금 당장 천박사와 웅기군에 연락해 모든 여우족에게 외출 금지령을 내리죠. 저기 선전포고를 했다면 이미 움직이기 시작했을 거야. 하지만 호레가 일으킨 패닉이 전역으로 확산되면 내가 했던 말 기억나? 사냥할 땐 무작정 사냥감의 흔적을 쫓는 게 아니라 사냥감의 입장에서 생각해봐야 해. 호레는 나부 전체가 공포에 떨길 바라고 있어. 우리가 혼란에 빠진 채 한정된 인력으로 나부 곳곳을 뒤지며 습격의 징조를 쫓다가 체력이 고갈되는 모습을 보고 싶은 거겠지. 그건 요청 사람들이 연애에서 즐기는 게임과 비슷해. 그릇으로 물건을 덮고 이리저리 섞은 뒤 어느 그릇 아래에 있는지 맞히는 거지. 하지만 내가 볼 때 그건 눈속임에 불과해. 호레가 무슨 짓을 꾸미든 그가 나부 선조에 묶여있다는 사실은 변하지 않아. 이곳에서 벗어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배를 찾는 거지. 지금 녀석에게 보이는 유일한 배는 하늘에 떠있는 경기함선뿐이에요. 호레 입장에서 경기함선은 수많은 인질이 모인 곳이니 가장 이상적인 장소일 거야. 그리고 우리의 최후의 결전 장소가 되겠지. 하지만 저희의 예측이 빗나가서 그가 다른 곳으로 가거나 그가 말한 것처럼 그의 잠깐만 부하들이 늑대의 피로 여우족을 감염시켜 곳곳에 혼란을 바보같이 일으킨다면 마이크를 끄고 그때는 있었어. 어쩌죠? 가능성이 낮은 장소는 포기한다는 건가요? 그게 바로 네가 검술 말고도 배워야 할 저울질과 치사 선택이라는 거야. 스스로에게 말도 아무리 안 돼. 물어도 영원히 답을 찾을 수 없는 문제지. 결정을 내리기 전에는 내면의 망설임을 없애야 하고 결정을 내린 후에는 후회와 싸워야 해. 잘못된 방향을 선택해 무고한 전우를 희생시킬지도 몰라. 적군의 움직임을 마친다 해도 상대의 실력을 잘못 평가해 패배할 수도 있지. 하지만 우유부단한 게 실수하는 것보다 더 치명적인 법이야. 어찌됐든 우리는 결정을 내려야 해. 다들 내 명령에 따라줘. 난 별뗏목의 바다를 지키며 사람들을 대피시키고 다가올 습격에 대비할 거야. 지상의 안전을 위해 전력을 다해 맞서 싸우겠어. 무명객, 불멸의 거목이 되살아났을 때처럼 선주의 힘을 보태줘. 맥택과 함께 이곳에서 초구의 행방을 찾아줬으면 해. 맞게만 주세요. 장군님, 경기함선의 안전은 제게 맡겨주세요. 원래라면 경기장에 있어야 할 몸이니 지금이라도 돌아가야겠습니다. 혹시라도 호레가 경기함선을 습격한다면 영경효이, 내가 올 때까지 최대한 놈을 붙잡아도. 절 믿어주세요. 그가 경기함선에 오른다면 절대 도망치게 두지 않겠다고 이 검으로 맹세하겠습니다. 제군들이여, 선주의 영토에서
보리인이 주제넘게 이곳의 번화가를 피로 물들이겠다며 도발해왔다. 우리 뒤엔 무장하지 않은 선주 백성들과 먼 곳에서 온 여행객들이 있다. 운기군으로서 보리인의 계획을 지켜보고만 있을 텐가? 절대 안 됩니다. 절대 경계를 늦추지 마. 별대목의 바다는 응답하라. 모든 운기군은 보리인의 습격에 대비해 경계 태세를 갖추도록. 비소, 별대목의 바다 곳곳에서 늑대의 모습을 한 생명체들이 빠르게 움직이고 있어. 바로 갈 테니까 조금만 버텨. 미친 뭐야 깜짝이야. 미친. 깜짝이야. 왔구나, 비소. 이렇게 언니 옆에서 같이 싸우는 것도 30년 만이네. 오랜만에 몸 좀 풀어볼까? 시작하자. 여긴 나부 선주이니 우선은 내게 맡겨. 시간 좀 아끼자고. 시간 좀 아끼자고. 대박 레전드인데. 같이 덤벼. 헉 뭐야. 고생했어. 아이고. 자총력 500호 탄수화물을 줄이자. 받아라. 넌 안 돼. 피하지 않고 후회하지 않아. 만고불변의 승리를. 승리는 정해졌다. 합동 공연 시작. 일단은 너무 돌려가지고 그냥 여기까지만 방송을 해야 될 것 같네요. 실수했군. 한 절반 정도 했어야 하나? 공개 스타일 이번 신규 개척분은 오늘은 여기까지만 하고 다음에 한번 이어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들 애 맞춰주시면은 인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 죄송합니다. 아 확실히 오늘 학교 갔다 오고 해가지고 되게 피곤하긴 하네요. 어머나 겁났어요. 합동 공연 시작. 말도 안 돼. 만고불변의 승리를 이어가리. 승리는 정해졌다. 느려. 아우. 피하지 않고 후회하지 않아. 넌 안 돼. 아직 안 끝났어. 쉽지 않고. 잠시 다들 쉬었다가 에바. 바로 다음 전장으로 출발하자. 그러면은 여기서 이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들 오늘 하루 아주 고마웠고 이제 다음 방송에서 봬요. 자 카운트다운 3, 2, 1 에바 뿅.